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화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7화. 오늘은 독종 공개 방송하는 날. 네, 결국은 꽃받침은 저 혼자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건만. 자, 오늘은 독종 공개방송 날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토마토TV 방송 역사상 처음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저 있는 동안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역사적이신 분이시니까 처음 맞네요.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토마토 방송이 이제 원래는 이제 TV 전에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정경련 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이고 네. TV에서는 아마 이게 최초가 그렇죠. 생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처음입니다. 지금 독종 스튜디오에는 우리 독종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종목 위주로 상담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한 60분 정도 넘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급하게 오늘 오전에 또 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요. 아쉽게도 일찍 신청 못하신 분들은 모시지 못했고요. 저희가 일찍 또 이렇게 신청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주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소수로 초대해 드렸습니다. 오늘 1화인데요. 다음번에는 또 일찍 신청해 주시면 또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시간이 늦어서 그래요. 시간이 늦어서. 네, 늦은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오셨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 37,100원에 10% 들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필명이 월명 다람쥐님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현장에 계시나요? 다람쥐님, 손 좀 들어주세요. 안 오셨나요, 오늘? 다람이세요? 지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사연을 미리 받았거든요. 저희가 먼저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남성 시청자님이신 것 같으니까요. 김석철 전문가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큐! 네, 안녕하세요. 독종 애청자입니다.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서 자녀 3명을 다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바이오 종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LG생명과학을 들어갔다 매도하여 수익을 냈다가 다시 37,100원에 10%로 매수했습니다. 저는 손절 잘하고 위험 관리는 잘할 자신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은 있네요. 요즘은 장이 어려운 만큼 단타 매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금 비중이 많습니다. 나머지로 좀 더 비중을 더할 생각도 있는데 독종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을 의뢰합니다. 네, LG생명과학 우리 다람쥐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신데요. 이렇게 또 보유 종목을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아무 표정이 없으세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람쥐님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손을 호응이 없으시네요. 그럼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독종 애청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는 36,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 맞는 맞아요? 진단. 호응이 없으신데? 네, 과묵하신 것 같아요. 네. 이따 술자리에서 한번 짠 한번 하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건데, 네.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시간 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네. 처음 시도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네요. 종목으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있으면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 R&D 쪽, 연구 개발. 돈 버는 쪽 신약 개발하는데 돈을 다 씁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줘요. 뭔가 좀 되겠지. LG 그룹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를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좀 해외에서를 타켓으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좀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LG 그룹에서도 LG 생명과학
걸 딱 놓으면서 너희들한테 지금 당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대로 된 신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터뜨리자. 그래서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재무제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이후부터 영업이익률이 거의 다 한 2%에서 한 3%밖에 안 나옵니다. 100만 원 팔면 한 2만 원, 3만 원 남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다 R&D 투자예요. 네, 돈 버는데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버는 금액이 작년도에 34억? 네, 33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2억.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가장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체만 되고 또 보유하고 있는 공장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익사이나 오손 같은 경우도 공장이 있는데 이번에 7월 달에 보니까 공시 나온 게 마포 연구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1년에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버는 기업이 1,300억을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겠죠. 먼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발을 좀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아무리 좀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실적으로 좀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승부를 보기보다는 한 발 발을 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당뇨병 치료제예요. 근데 이게 출시가 2015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2016년도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대기 매세는 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임상 실험이 어디까지 통과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LG생명과학을 가지고서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공시가 나중에 나온 다음에 하는 것도 훨씬 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반등시 종목 교체 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 않나요?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있는데 잘못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분기 단위로 보면 안 되죠. 연간 단위로 봐야 되는 거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연간 단위로는 올해 다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33억이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등치가 3, 40억을 벌더라도 요만한 기업이 그 정도 벌면 상관없는데 덩치가 6천억짜리예요. 네. 그걸 우리가 또 염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바라볼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LG생명과학이 이렇다 할 만한 실적 개선 요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3분기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아까 2억, 3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2%, 4% 뭐 그렇게 큰 그 수익률 개선 흐름은 없었는데 분기상으로는 3분기부터 터닝이 됐거든요. 그리고 4분기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아요. 좋아서 이제 실적 개선 흐름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생명과학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그리고 매매하는 관점인데 투자하는 관점 속에서는 저는 점수를 되게 좋게 주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는 이토마토에서 올 하반기에 제가 35,000원, 6,000원 때부터 아주 집중적인 그 매수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300일선까지 갔다가 이제 4만 1,000원, 2,0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그동안에 진행됐던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가 면밀히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 임차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 임차가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 기업이 지난 9월달, 10월달 그 이후에 4만 원 넘어서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매도를 많이 쳤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받아 안고서 주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공매도하고 대차 흐름을 보면은 그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상당히 뭐 수급적인 흐름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정수 전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사는 R&D 투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 투자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퀘션 마크일 뿐이지 분명히 한 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이제 슬슬슬 그 흘러내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어떤 사실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최근에 악재 나온 거 하나가 한기표인가에서 신용등급 하향한 거, 그거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신용등급 하향한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 회사가 워낙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이 회사의 뭐 재무적 리스크 쪽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거 하나인데 그 이외에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지금 당장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어떤 부각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 이제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매매라는 관점 속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이 지금 최근에 밀려 내려온 자리가 120일 이동평균선짜리거든요. 그 제가 36,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요게 깨지면은 조금 더 추세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일단 36,000원짜리 어떤 지지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만약에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46,000원짜리가 만약에 지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가운데 반등 시에는 매도인데 다행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10%밖에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게는 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비중을 늘리는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거를 네. 비중 지금 현금을 좀 더 들고 계시대요. 그래서 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들고 가시면서 가격대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매도하시죠. 매도 관점인가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녀 3분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다 내셔서 대학교를 보내셨대요. 이 정도면 주식을 정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분이세요. 애들 대학을 네. 다니시던. 네, 지금 우리 다람쥐님을 쳐다보고 싶지만 무서워서 눈빛이 지금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 근데-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냐면은 조금 아까 우리 김석철 전문가가 말한 대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지점을 이렇게 보면은 36,000원, 7,000원부터 해서 41,000원 박스가 10월달 이후부터 그러니까 12월달 초순까지, 그러니까 11, 12, 12는 아직 안 끝났죠. 2달간 박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즉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란 얘기는 이미 나온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9월 이후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냥 3분기 이후니까 10월, 11월에 나왔을 거라고. 근데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 박스 친 자리를 깼단 말이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발생한다면 무너지면 그건 무조건 잘라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래량 터진 것도 보면 37,800원부터 해서 41,000원 박스를 쳤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호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그 호재를 받아들였겠죠. 그 너는 알고 이거는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깨고 36,000원이면 그 자리를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사신 가격은 37,100원이라는 밴드 하단분에 사신 건 잘하셨는데 네. 그 밴드가 호재를 물고서 무너졌다면은 그것은 중립의 입장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잔존 그 호재에 대한 그 잔량 그 계속적으로 파급 효과가 오는 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좋다는 얘기만 있지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쁘다는 얘기는 없죠. 근데 좋다는 얘기가 잔존을 쭉 끌고 간 상태에서 이 종목이 무너져 버리면 의미는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분기에 영업이익이 더 좋을 거라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갔겠죠. 그래야 1월이나 2월쯤 꼭지를 탈 수 있을 분인데 이미 3분기에서 지금 깨지고 내렸다면은 문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은 이미 대량으로 터지고 대량으로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그 미창이 빠졌다면 그거는 아마 주식을 기초적으로 공부하셨다면 그거는 당연히 매도 사인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네. 좋은 설명해드리면 이 주식은 다음 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네네. 지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도 지금 네. 진행이 돼서 36,000원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전문가님들이 올렸던 가격 보니까 다 똑같아요. 네. 4만 원에 4만 1,000원 정도를 지금 밴드 상단 정도로 보고 있고 네. 36,000원. 그러니까 오늘 주가 36,000원까지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살아나려면 다음 주 무조건 반등 나와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반등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호재에 의한 어떤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기간 조정을 더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우리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털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다음 주 내에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을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한 시간에 4종목씩 도와드렸는데 오늘은 더 배로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략은 다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월명 다람쥐님께서 잘 종목 진단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하님 와 계신가요? 아하님 어디 계신가요? 아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게시판에 우리 독종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TV 시청자님들과 아하님이 또 방송을 보시면서 게시판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셔서 제가 잠시 한번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LG생명과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 89,000원에 비중 조금 많으시네요. 40% 비중 두고 계신 분이세요. 필명이 평사리님이신데요. 평사리님 경남 하동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우리 평사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NH 엔터테인먼트 들고 계시네요. 혹시 사연을 저희와 함께 이렇게 여기 오셔서 나눌 수 있을까요? 실례지만 가능할까요? 네, 그럼 나와주세요. 박수. 네, 저희가 사연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5명이서 토론을 하기는 이번에 처음이네요. 여기 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멋지시고요. 제가 네. TV에서 매일 봐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게임주를 들고 계세요. 어떻게 들고 예. 가게 되셨는지 사연을 한번 직접 예,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멀리 창원에서 왔습니다. 전직이 엑스티처입니다. 그래서 교사하다가 맹퇴하고 이제 뭐 제가 취향상 돈이 되는 게임이랄까 도박이랄까 화투 같은 거 말고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식이 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고 제 필명은 네. 등장은 안 합니다. 근데 팽살입니다. 그 박경리 선생의 토지 그 배경이죠. 그래서 제가 고향을 아주 사랑하고 그래서 팽살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떨리는데. 네, 천천히 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전에는 제가 컴퓨터로 주식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단타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또 우리 아저씨 어찌 계시는데 굉장히 신용융자 이런 걸 몰빵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는 개미고 절대로 그 단타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예 컴퓨터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NHN를 이제 들어간 거는 그게 NHN하고 네이버하고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그 들어갈 때는 제법 꽤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꽤 많이 그때도 비중을 실었는데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만 한 5천 원대에서 반쯤은 제가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미끼 삼아 그걸 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냥 계속 꽤 오랜 시간을 놔뒀습니다. 놔두고 요즘은 이제 토마토 TV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정구님은 사실 뭐 별로 종목을 안 주십니다. 장관이 두 분은 암암리에 이렇게 제가 힌트를 줘서 주식을 드렸는데요. 잘 안 주시던데요. 잘 안 주시고 배우 그거 할 때 보면은 뭐 굉장히 어떤 흐름 추세로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종목을 지내고 난 뒤에 주시더라고요. 오늘 쌍용양이고 전략 이런 안 거 지내고 나서 몇 프로 갔는데 뭐 그 이전에는 저는 몰랐고 김석채 전문가님께서는 그 SKT를 좀 들렸는데요. 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괜찮아요. 전문가님 팬 여기 많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 팬입니다. 놀라워하세요. 당연 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쯤을 털고 반쯤 가 있다가
요즘에 와서는 뭐 주식 시장이 엉망이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익도 냈고요. 그래서 NH엔터가 이제 뭐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중을 확대했어요. 확대해가지고 이제 제 그 주위가 가는 쪽에다가 많이 싫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번 45%까지 한번 실었습니다. 네. 그래가 좀 재미를 봤어요. 이번에도 막 제 딴에는 지금 40%가 넘지 싶은데 그 정도로 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오면서 굉장히 이쪽 저 방송의 매니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막 네. 미남이시네요. 오늘 야정근님 멋지시네요. 네. 그래서 아, 멋지신 네. 분들하고 이래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은 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야정근님 또 강력매도 금고 이러실까봐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비중도 많고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투자하신 근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하셨어요? 제가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서울에 사립대학생을 3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창원입니다. 근데 우리 아저씨는 짭니다. 돈도 잘 안 주고. 여기 그래서 오신 거 맞죠? 왔는데 돈 안 주신 거죠?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직업을 30년 동안 하다가 맹퇴하고 또 저는 돈 버는 게 또 취향이 맞아요. 저는 돈 버는 어떤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식이 투자하신 이유 이거 NH에 왜 이렇게 NH엔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증권회사 그 직원이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근데 NH엔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드렸거든요. 상담을 드리니까 자기들끼리 이리 약간 그걸 하더만은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그 시점이 2013년도 8월달, 9월달 이 정도면 아마 그죠? 그 정도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종목 진단 한 종목당 주어진 시간도 좀 있고 예, 저희가 네. 사연을 또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또 함께 또 두 분에서 손 꼭 잡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단 자세하게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생방송인 관계로 또 여기서 아쉽게 끊었습니다. 한번 진단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엔터 네이버랑 NHN이랑 한 지붕에 있다가 작년 6월이었나요? 이제 두 가족이 됐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신 계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자, 오늘 먼저 야정구 전문가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략. 전략 매도 권고는 안 됩니다. 네. 이거 지금 근데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시청자님. 40% 지금 지난번에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수익률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분은 10%가 대박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50% 이하는 말도 못 꺼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40%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스트레스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겠냐요. 지난번에도 말했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한번 물리게 되시면은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가 더 강해지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리수를 두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HTS를 보니까 단타도 치게 되고 신용융자도 쓰게 되고 해서 많은 손해를 보셨다는 그 과거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지금 종목 상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떤 그 욕심을 제어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비중 40% 가면 욕심을 안 버리신 건데요,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는 성공하셨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89,000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만회하신 거잖아요. 그죠? 87,000원. 최근에 보시면 9만 원 선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었죠.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만약에 사태를 또 대비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물론 올라가면 수익이 더 커져서 아, 그동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양면의 칼날이잖아요, 주식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84,000원으로 지지가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84,000원이면 지금보다 3,000원이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89,000원에서 83,000원이면 그래도 6,000원 정도, 7%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셨는데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큰 비중이세요.
그러니까 자금을 얼만큼 40%의 기준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우리 시청자님의 그 상태만 본다고 한다면은 반등시에 일단 나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안전하게 그래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1,800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종목의 40%는 거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 인생을 걸 만큼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야 돈을 또 번다라고 또 TV에 나온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뭐 30%, 40%. 저는 그건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1,800개 종목이 내 인생을 거는 데서 한 종목의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졌을 경우엔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다치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88,000원, 9,000원 오시면은 본전이시니까 네. 일단 30%는 줄여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10%를 놓고 다시 면밀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독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기본으로 본다. 하나는 why, 그리고 하나는 when. 그러니까 왜 투자를 하며 언제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님 이 시점과 이제 매매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왜 투자를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NHN 엔터테인이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만 주력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Y라는 측면 속에서 이 주가가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게임주들이만 움직였을 때 우리가 게임주 맨날 거론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컴투스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NHN 엔터가 주도주로서의 어떤 게임주를 어떤 이끌어갔던 모습을 보였냐? 아니거든요. 모바일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바일 중심이 아니라 거의 온라인 중심인데. 중심이고 지금 모바일로 바뀌려고 웹젠이나 막 이런 거 다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 쪽에서도 선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그 흐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뭐냐면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모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것만 있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특히 게임 관련주 쪽에서는 무조건 최근에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그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사실 게임 관련주를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Y라는 부분이 좀 부족했고, 두 번째는 when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살 것인가 부분에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시점이 이제 그 상장한 그 재상장된 이후에 이제 초기 흐름 속에서 매수하셨는데, 이때는 사실 주가 흐름이 계속 상장 이후에 계속 물량을 때리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때리는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우리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타기 하지 말아라. 개미 투자가들은 물타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꼭 보면은 샀는데 물리면은 더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샀는데 내가 내 의도대로 주가가 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팔자리를 노려야지 더 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항상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사갖고서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자리에서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러면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했던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Y라는 부분과 when이라는 부분 속에서 내가 좀 잘못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관점보다는 이 주식에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은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세 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지지가를 84,000원 정해놨는데, 이게 무슨 가격이냐면 300일 이동 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가격대가 84,000원대거든요. 요게 이탈되면 이거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 84,000원 이탈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고, 그게 이제 지지되는 범위 내에서 반등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반등의 폭이 대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그 급등이 들어온 자리가 9만 원짜리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짜리가 사실 최근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84,000원이 깨기 전까지 들고 가시되 9만 원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흐름에서는 거기서는 좀 더 가도 돼요. 근데 9만 원짜리에서 약간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9만 원 내외 가격대에서는 그 지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반등 시 자르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40%니까 여기서는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20%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관점으로. 그런데 이 종목은 좀 다른 게임주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뭐 많이 신규 다르죠. 사업도 많이 하고 저한테 있잖아요. 시간 얼마나 있어요? 시간이 네. 1분? 1분밖에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다양한 신규 사업 부분에서 이제 비게임 부분에서 매출을 기대할 수 없을까요? 저 이 기업 잘합니다. 네. NHN 게임즈, NHN 엔터테인먼트가 옛날에 한 게임 그거잖아요. 네. 지금 이 기업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팔, 다리, 몸통이 다 잘라진 상태예요. 이쪽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한 게임이나 아니면 포커 요거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이 매출이 한 뭐 분기 단위로는 1,000억 이상 가까이 났었죠.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PC방에서 이제 하면서 집에서 이제 화투 안 하고 그러면서 매출 발생이 됐는데 이걸 규제를 걸어버린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지금 다 잘리는 상태이고 몸통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이 기업이 완전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하고 하나하고 빅딜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다 끝났다. 한 게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럼 나머지를 키워야 된다. 어디를 키울 것이냐? 모바일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업 가운데 이번에 인수한 거 가운데서 파이어링크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합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웹젠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이 불안한데 불구하고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NHN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랑 갈라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서 웹젠, 그 다음에 파이어링크, 한국 사이버 결제를 다 해서 모바일 쪽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기업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팔다리 다 잘라진 상태다. 몸통 하나에다가 새로운 것들 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결제도 붙이고.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완전히 턴이 될지 말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은 박스권 등락을 볼 것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년도 이제 1월달 1분기가 되고 2분기가 되게 되면은 사업 재편이 되면서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완전히 바뀐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만약에 84,000원이 기준가인데 네. 아까 이제 앞서 전문가님이 이야기했던 거와 가격은 똑같이 나오는데 네. 84,000원짜리가 일단 지켜지게 되면은 내년 1, 2분기에 이번에 이제 인수한 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기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규모 베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적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내년도 1, 2분기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서 볼 수가 있다. 그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투자만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단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팔다리 잘린 얘기 나오고 무서워요. 저녁인데. 아니 근데 잘했어요. 네. 안 그랬으면 죽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게임 상태로 계속 갔었으면은 내 우이지 피망처럼 됐습니다. 네, 진짜요.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우리 평사리님 보유 종목이셨는데요. 한번 진단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기가레인입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 와 계시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메모를 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독종 듣고 계시는데요. 자, 기가레인 작년 12월에 1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더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사연을 저희가 대신 읽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 진단을 신청한 이유는 기가레인 때문입니다.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1,800원을 19% 매수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9년 정도 해서 매매는 자신이 있었고요. 와, 9년 동안 투자하신 거예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알고 매수를 했는데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조정받은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서 기가레인도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는데 고민이 되네요. 저희 집과 이토마토랑 가까워서 예전에도 가끔씩 왔습니다. 정말요? 가까운 데 사시는구나.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 몰래 투자하는 거라고 적어 놓으셔서 제가 네, 피디님 참고해 주세요. 카메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보시면 안 돼요. 남편 몰래 투자를 하는 거라 의뢰한 것을 들키면 큰일 나지만 종목을 알고 싶고 내년장 대응도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용기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 몰래입니다. 네,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기가레인인데요. 오늘 1,950원에 살짝 손실 구간이세요. 자, 오늘은 좀 반등인가요?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자, 어떤 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업체인지부터 가볼게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죠.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주 매출이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발생이 되고요. 한 60%에서 한 70% 선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종목 요청 받고서 알아봤는데 이 수익 구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용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지 좀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이 압도적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도 제가 좀 전화를 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은 한 770만 주 정도가 지금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매도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별로 좀 신뢰가 가지 않은 상황.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뭐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 상황이나 실적에 대해서 4분기까지는 시장 컨센서스에서 좀 어느 정도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했었을 땐 좀 신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기준가가 1,300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얀성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반도체를 뭐 60% 70% 한다고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좀 모바일 쪽으로 좀 전향을 하려고 좀 시도를 아니죠. 하는 업체인가요? 모바일은 전향을 한 게 아니라 휴대폰에서 반도체로 모바일 쪽에서도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도 네네. 있었는데 네.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보다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사업비 좀 확 올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중국 쪽에서 알았네요. 네. LED 쪽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사업 구조적으로 약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물음표더라고. 확실하지 사무실에 않다. 관련 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와 우선통신과 같이 결합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건데 뭐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간에 네. 말씀하세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요. 이제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경우 우리 시청자분께서 언제 사신 겁니까? 몇 월 달에 사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대요. 한 달 전에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전에 들어가신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언제라는 시점을 한번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 김정은 전문가가 주식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진짜 빠삭하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제라는 거거든요. 언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냐. 그래서 주식을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좋았어요. 좋고 이제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주가는 4,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투자하는 관점 속에서 웬이라는 관점 속에서 나한테 별로 좋은 주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투자를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거는 지적해드리고 싶거나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기가레인이라는 회사가 2013년 12월 달에 4,000원 했던 주식이 2014년도에 13,000원대까지 한 그 3배가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2014년 5월 달에서 그 8월 달까지 또 반토막이 났다가 또 8월 달 이후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관련 해가지고서 이게 또 움직이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시점이 그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한참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다가 이제 사업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향후에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주가가 이미 이게 한 3, 4년에 걸쳐서 해먹을 대로 아니 다 해먹은 주식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투자해서 투자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엄청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 이제 우리 이제 야정근 전문가님도 자주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아니 1,900개 되는 기업이 있는데 굳이 어떤 그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그런 투자 시점이라는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기업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기가레인을 가지고서 여기서
뭐 고민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10,000원이 일단 이 기업의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10,000원 가격에서 안 빠지고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빠지니까 그게 이제 10,000원이 기준선이 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깨지는 시점에서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 들어오겠죠. 그럼 반등이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11,500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1차 저항선보다도 약간 높은 자리가 이제 11,500원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팔고 나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이미 한 탕, 두 탕을 끝낸 주식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뭐 11,500원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마 300원 정도 손해 가격인데 그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처음에 정한대로님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는요, 기가레인 기가 팍팍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시청자님께서. 네, 지금 생방송을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필명이 아이바리 첫발이라님이시네요. 네? 아이디가 뭐라고요? 아이바리 첫발이라님이세요. 네, 우리 또 토마토 TV에 또 아자자리스타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죠. 기가레인 기가 팍팍 정말 잘. 전략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번 가격대 들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기가레인. 일단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부분이 한 달 전에 사셨잖아요. 그죠? 아마 사셨을 때 기가레인 3월 인터넷도 있겠지만 보셨던 게 3분기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나왔다는 얘기도 아마 매수 판단할 때 50% 이상은 결정적인 포인트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12월 초순에 확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계산했었을 때 아마 사신 부분이 11,000원 전후에서 그 뉴스가 떴을 겁니다. 그리고서 밀렸으면은 11,000원이 붕괴됐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재의 자리를 깼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끊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 호재에 가서 4분기도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겠다면 이 주식은 밀리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기대 심리가 커지니까. 근데 그 기대 심리보다는 밀려서 그 가격을 붕괴시켜 버렸다면은 그 호재는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유도하는 미끼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볼펜이 나쁘다고 좀 사시겠습니까? 이 볼펜으로 쓰시면 서울대학교 감사하면 다 사실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근데 이 볼펜을 나빠요 이러면 안 산단 말이죠. 팔게 한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는 호재는 다 가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 볼까요? 삼성전자 다시 영업이익이 10조 원 가면 200만 원 간다는데 지금 200만 원입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조 3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할 때 150만 원에서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때리면 얘는 200을 때린다는 호재가 발생해서 그걸 틀고 들어갔는데 작년 11월 달에 사실상 10조 원을 딱 발표를 했을 때는 최고점을 못 넘겼죠. 그렇게 되면 그건 처분 대상입니다. 접근 금지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잔존이 계속 남아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기대 심리가 계속 작동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주식시장은요, 3파전이에요. 외국인, 기관, 개인. 근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개인은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거를 독약인지 아니면 그게 사탕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사탕을 줄 때도 있지만 독약을 줄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왜? 자기네 물량을 던지려면은 막대한 자기네들 물량을 던지려면 많은 개인들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거 나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안 사죠.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수익을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끼를 계속 던집니다. 조금씩. 거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호재가 나온 자리를 붕괴시켜 놓고 끊어졌기 때문에 매도가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 오늘 독하게 참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 길었나요? 네, 아주 독했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참 좋네요, 지금. 독해졌다. 네? 여기가 멍 때리는 자리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좀 소외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에밀레 좀 갖다 놨어요? 왜 이렇게 땡땡 소리가 나? 네, 이게 지금 CG로 생방송으로 바로바로 입히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 PD님들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하고 계속 나네요. 있어요. 자막도 들어가고요. 자, 기가레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세 번째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갈게요. 동부제철입니다. 3,350원에 비중 10%. 필명이 예쁘시네요. 줄리아 72님.
혹시 여기 오셨나요? 줄리아님? 어디 계세요? 아,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72년생이라서 7위 그럼 예정한 거 정말 아니에요? 72년생이세요? 더 동안인 것 같은데요? 한 8, 2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아닌가? 손사래를 막 치고 계셔가지고. 계속 진행하세요. 제 그러면 또 여성 시청자님이니까 제가 또 볼까요? 아니에요. 김정수 전문가님이 읽어주세요. 동부제철 사연 들려주세요. 3,350원에 10%. 예전에 독종 전문가 중 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올해 1월쯤 유료 방송에서 추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누구예요? 접니다. 동부제철을 아이고, 손실 구간이신데요? 3,35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독종 전문가님께 진단을 꼭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네,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밝히셨어요. 네, 저예요. 어떻게 된 사연이죠? 이게 동부제철이 사실상은 좋지 않은 회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동부제철을 인수할 만한 얘기가 나올 만한 포스코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재료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재료가 타이밍이고 거기에서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을 따먹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1월 달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그때 딱 한 달만 있다가 나가셨어요. 근데 재료는 언제 왜 떴냐면 그랬을까요? 4월에 외모가 떴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4월 25일 날 포스코 인수설이 떠지면서 상한가를 딱 때려요, 아침부터. 그래서 쫙 밀리길래 재료가, 지금 제가 계속 한 말씀만 드리죠. 재료가 발생했는데 밀리면 안 된다고요. 바로 던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좀 계셨으면은 수익을 다 보시고 나오실 수 있었던 건데 네.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3,500원에서 4,000원 전방에서 그 호재가 발생하고 밀리는 순간에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원칙이 그거예요. 쟤네들이 포스코 재료가 나올 거는 동부제철에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상시에는 아무도 그 뉴스에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그냥 갖고 있으면 분명히 재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동부제철을 인수할 만한 우리나라에서 현대제철도 있고 다 있지만은 현대제철이 동부제철을 인수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쪽도 죽기 살기 했기 근데 때문에. 이 종목이요, 전문가님 그때 강연회 하실 때 제가 송년회 그 사회를 봐서 그 수익률을 봤거든요. 근데 동부제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익 많이 내고 매도 하셨지 70% 않았나요?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아, 그런데 한 달 있으시다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드셨죠, 우리 시청자님. 아, 줄리아님. 좀 잘생기셨으면 안 나가셨을 텐데. 이유인 걸로. 네. 마녀사님. 네, 어떡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우리 줄리아님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떤 재료가 발생하는 구간을 잘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호재가 발생해서 호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하고 그때 나오는 가격대가 결정이 되겠죠. 어떤 공시가 떴다 그러면 그 공시가 장중에 떴을 경우에 장중에 나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을 딱 찍어놓고는 그 가격 아래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밀리면 무조건 끊어내는 겁니다. 왜? 그거를 이용해서 털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아래로 밀리게 되면은 호재가 나온 가격 아래서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물타기를 해서 평균가를 낮추고 그 재료가 보세요. 동부제철이 포스코하고 인수설이 나온다는 거를 일반 개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포스코 관련자나 또는 동부제철 관련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뉴스가 돌지 않았나요? 그 그 인수할 뉴스가 어디서 것이다. 나왔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죠. 내부적에서 돌고 그 관련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사겠어요? 동부그룹에서 계속 매각을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그 여기도- 다음에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이거 포스코에서 회의적으로 나오죠. 네. 포스코에서 이걸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많아서 쭉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부그룹에서는 제철을 포기할 생각이에요. 이거를 이제 포스코 쪽에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걸 받는 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지금 아직 그 인수 검토를 중단하겠다는 뉴스를 제가 한 3일 전에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소식이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네. 그 이제 어떤 인수라든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이 주식에 대한 처리를 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못 해요. 그럼 뭘 그러니까 봐야 되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줄리아나. 줄리아나님께서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 사실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토마토 방송 틀어놔 보세요.
하루에 종목이 몇 개가 나오는데 추천주가.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좀 떨어지시면은 막 저기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추천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생각이 거기서 51%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저는 그래요. 주식은 잘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주식 사갖고서 돈 버는 거야 그거야 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지만은 한 단계 높은 고수들은 뭐냐면 손해를 덜 보고 손해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관리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수익이 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안타깝고 근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전략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냐면은 지금은 일단은 저점은 만들어졌어요. 저점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일 것이냐 그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니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끊고 나오는 전략이 맞겠죠. 그럼 여기서 뭐 마냥 본전까지 저 기다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물량이 한 10%밖에 안 가고 계시니까 뭐 지금 이제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1,500원 정도가 이제 제가 보는 게에서는 반드시 매도 목표 가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좀 저점이 형성되는 자리니까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한 1,500원 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는 자르고 나오고 아 다음부터는 내가 살 때 그 다음에 매도하는 시점을 내 판단에서 많이 기준을 정해놔야지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막상 그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경우로 발생이 되면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재료라든지 어떤 뭡니까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팔 때도 그 기준에 따라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재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거 갖고서 하면은, 근데 그 재료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그 관점을 정리를 해놓고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관점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누구 얘기 듣고 누구 뭡니까 기사 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매도 대응이 안 된다.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1,400원대잖아요. 야정 전문님 일단 보유 전략 주셨는데 지금 게시판에 동부제철 관심 있으신가 봐요. 지금 사두면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멘트 잠시만 해주시겠어요? 보유 전략이니까 전문가님이 살짝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아니 굳이 이걸 왜 사냔 말이 굳이 이걸 별로다? 1,900개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김정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알겠습니다. 더 아무 이 말도 안 의견은 했어. 김석철 전문가님 의견입니다. 됐나요? 그거죠. 네, 그거죠. 의견입니다. 네, 네. 화통한 전문가님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정 전문가님이 이 종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인데 네. 동부제철 관련돼서 또는 철강주 관련돼서 네. 탁월한 인맥이나 내부 정보를 빼놓을 정도의 정보력이 있으면 매매해도 되는 주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일반 시청자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깊숙하게 갈 수가 있느냐.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부 정보들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기업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업 냉정하게 판단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빚내서 지금 이자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재료나 이런 건 제가 다 빼고 지금 이 기업이 2010년도 이후부터 이자 보상 비율이 0.1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 분기마다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월간 단위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1,000원이면은, 이 1,000원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버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 상태가. 그래서 막 돈 되는 건 지금 다 팔고 있는 거고, 이거 이제 뭐 포스코나 다른 기업들이 이제 인수를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요. 네. 이 가격을 지금 산정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세력이 중간에 들어와서 어떤 재료를 활용을 해서 뭐 상한가 한 3-4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딱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펀더멘탈을 먼저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부제철까지 저희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58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독종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2015년 독종 전문가들이 뽑은 이슈를 통해서 2015년 주식시장 투자 전략 핵심 변수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